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돼지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일단 오늘 제가 긴급하게 조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뜻하지 않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이제 순식간에 전부 다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부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시장이 폭락할 때 지금 많은 분들의 계좌가 순식간에 지금 크게 엄청난 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에 지금 돌파하자마자 다시 2등으로 밀려났어요. 거기에 지금 완전 그냥 장대 음봉으로 꽂아버리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지금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장에서도요, 외인 기관이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미 시장에서 예고가 됐던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슬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50조 원 넘어가는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매도 폭탄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리밸런싱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크게 폭락하는 게 아니야, 이러한 지금 불안감을 가질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코스피 급등의 국내 주식 매도 압력이 커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B2도 굉장히 과열되고 있고, 좀 굉장히 시장이 워낙 상상 이상대로 너무 많이 좀 심한 게 아니야, 특히 양극화 현상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특정 자산이 지금 목표보다 좀 지나치게 커지면 일부를 줄이고 다른 자산으로 나눠 담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국내 주식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국민연금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쇼티지 분야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때는, 왜 계속 삼성전자만 가는 거야, SK만 가는 거야, 다른 건 다 빠져. 실제로 보더라도요, 반도체 제외하고 많은 종목들의 계좌가 여러분들 순식간에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단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가량 반토막 이상이 난, 이러한 특히나 반도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 계속 수익이 나는 이유는 삼성이랑 SK랑 계속 상승만 시키면 코스피 지수가 하는 것처럼 이런 지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코스피 900개 중에 898개가 빠지고요, 삼성 SK 두 개만 올리더라도 자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코스피 8천 갔다 9천 갔다 자 만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가장 최대로 수혜를 본 게 아마 국민연금의 전략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적이 받쳐주고 튼튼하면서도 자 펀더멘털적으로도 자 무리가 없는 삼성이랑 SK 관한 전략이 조금 적중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 지금 55조 원에 관한 매도 폭탄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출렁이고 자 폭락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역발상을 해보면 말 그대로 리밸런싱 과정이잖아요. 반도체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진 것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삼성이랑 SK랑 시가총액을 합치면 4천조 원인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55조에 대한 매도를 친다라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자금이 코스닥이라든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으로 유입된다라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주식에 대한 지금 가격적인 양극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한 20조 원에서 30조 원에 관한 자금만 지금 불어넣더라도,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지금
그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 코스닥 쪽에 30조를 투입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제외하고요. 일부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손실률을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연기금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참여를 한다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큰 금액을 투입을 하는데 일반 개인들은 자 반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 자금이 유입된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뭐 지금 뭐 금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미국 이란발 전쟁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리밸런싱 자금이 유입이 됐을 때에는 오히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공포는 결국 분명한 거는 마이크론 실적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되느냐 마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삼성 하이닉스도 풍년 예고가 되겠죠. 지금 3분기 EPS가 19.92달러, 매출액 48조 예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왜 우리 시장만 폭락을 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스페이스X가 안 그래도 지금 고평가인데 채권까지 지금 발행을 해버리면서 또 시장에서 난리죠. 계속 빚을 여는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미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관리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시켜버리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빚이 굉장히 많아요. 대출이자가 가장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불안 리스크를 또 안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어떠한 폭탄 하나만 터지더라도 굉장히 좀 먹이사슬 구조로 위기감을 불어일으킬 만한 그러한 시장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과도한 우려를 불어넣고 있느냐. 기대 수익 자체가요 감소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위기를 불어넣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놓고 지금 많은 수급을 빨아들이기 위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단기간에 계속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쉬어가기 위한 눌림목을 주기 위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 삼성이랑 SK 쪽 위주로 아마 내년까지 쇼티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공급 계약 자체도 장기적일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 SK가 너무 독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포모가 올 수도 있고요. 역사적 고점에서도 계속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겠죠. 제가 지난번에 6월 초의 폭락장에서도 자 삼성 190만 원대가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말씀을 드렸고 삼성 20만 원 후반대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번 리스크를 통해서 그 자리까지 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당장 승부를 볼 게 아니라 결국엔 삼성 SK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드렸고 6월 말이 2분기 결산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45일 안에 실적 발표를 해야 되겠죠. 역시나 실적 발표 나고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30%, 20%, 30% 누르는 구간이 항상 출현했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20% 정도는 무난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38만 원 대비해서 20%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30만 원 초입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이다? 계속 레벨업이 될수록 변동성 있는 박스권, 막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다가도요 순식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되고 또 하나 분명한 거는 시장이 옛날 같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삼성, SK 같은 대형주도 10%, 15% 올라갔다가 10%, 10% 빠지는 시장입니다. 계속 주구장창
빠지지만은 않을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남들이 공포에 질려하고 무서워할 때가 자, 매수할 수 있는 적절한 찬스다라 말씀을 드리겠고,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는 돈을 계속 때려박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권유를 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자연스럽게 삼성 SK가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적당한 반등 자리에서 나올 만한 못 간 반도체 소부장들도 눈에 지금 하나둘씩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세게 올라가는 코스닥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러한 종목들도 슬슬 이제는 공포에 질려할 게 아니라 자, 분할적으로 매수할 할 만한 타점을 기다리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그렇게도 지금 뭐 증착이다 뭐다 세계 최대로 ALD를 개발했다 얘기가 나왔죠. 폭락에서 지금 제한적이죠. 왜냐? 고점 찍고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서 가격 방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반등장이 온다. 이러한 종목들은 자, 기회가 왔을 때 분할적으로 모아갈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에서 고가에 올려놓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15% 올렸다가 도로 뺐다가 올렸다가 도로 뺐다가. 그러면 항상 강조드리겠지만 지금은 모든 시장이 레벨업이 되어 있지만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상승할 때 추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30%에서 50% 사이에 있는 이러한 큰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10% 손실률 내외에서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공포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장이 왔을 때 전환할 수 있는 국면에 있다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요. HPSP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셌죠? 그런데 변동성이 있다는 거는 3일 동안 70% 올렸다가 시세 분출 이전까지 뺐어요. 이제 물린 사람들 거의 이제 반토막 나는 구간까지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오늘 같은 날부터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겠죠. 분할로. 아마 6만원 초입에서요. 아마 5만원 초입 사이에는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이런 충격이 덜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다시 한번 무난하게 돌파가 나올 때는 좀 가장 강력하게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젠슨황 방한 때도 반도체가 다 빠지는 구간, 그리고 LG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피지컬 헤드 쪽 수급이 다 몰렸을 때 대략적으로 일주일 동안 뺀 수치가 굉장히 어마어마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30% 빼고 자, 2배 올렸습니다. 2주 동안. 이러한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목마다 다 끼가 다르고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 상승 추세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렇게 낙폭이 커진 상태에서도 시장 리스크로 빠진다 그러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는 지속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HBM 지금 3에서 4로 넘어갔죠.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의 지금 속도를 계속해서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달러 돌파했어요. 근 3달 만에 10억 달러 돌파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팩트는 무엇이다? 여러분들 우리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굉장히 유례 없는 시장은 맞습니다. 유례 없는 시장은 맞는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만큼 그만큼 빠지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막 50%, 70%, 100%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에 젖어 있는데 반대로 빠지는 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변수가 많아요. 지금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현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강하게 반등장에서 올라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면서 좀 의견을 제시를 드렸지만 지금 너무 많이 막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아닌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폭락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시장은 원래 흔들려요. 상승할 때도 계속 올라지만 반대로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주식 아무리 쳐다보더라도 그 심리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살아남는 자,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장에서는요, 첫 번째 현금 비중 확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급락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여기 특히나
특정 종목의 타점 왔을 때 비중 50% 100%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현금이 없으면 반등장 때 매매를 못해요. 계속 물려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등하다 또 꼬꾸라지면 더 빠지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항상 강하게 들어갈 준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소에 매매할 때 계속 분할 매수를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소 20%에서 30%의 현금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폭락장이 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장이 변했습니다. 잘 될 거야, 기대돼, 이러한 희망적인 주식들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점검 과정에서 실적, 재무, 성장성 다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테마주를 탔는데 너무 흔들린다고 하시면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 말은 힘이 약한 종목은 계속해서 지금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래 대금이 안 붙고 거래량이 안 붙으면 공매도 타깃이 돼버리면서 계속 질질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약한 종목은 자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다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드리겠지만 분할 매수 전략. 한 번에 큰 금액 투입은 금물입니다. 바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시장이라 말씀을 드렸죠. 나눠서 3회에서 5회가량 분할 매수 원칙을 가지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하락기에는요. 우량주 플러스 주도주가 가장 먼저 회복합니다. 그게 지금 어디다? 아직도 반도체다. 그러면 실적이 탄탄한 것도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낙폭이 주어진다면 분할 매수 준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섯 번째, 자 산업의 시장과 흐름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락 원인을 분석해야 대응이 보이겠죠. 오늘의 하락은 뭐겠습니까? 스페이스X발 악재가 나왔고요. 이 부분은 미리 예고가 됐던 겁니다. 거기에 마이크론 실적을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앞서 ASML이라든가 이쪽 브로드컴 쪽에서 시장 예상치가 기대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시야에 조금 못 맞추더라도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이 돼요. 자 그렇지만 삼성 SK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빅테크의 전쟁 속에서 계속 공급할 물량은 많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마음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멘탈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하락장에서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한 올라가는 상상만 하다가 이러한 하락을 때려 맞으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전략이 무너져요.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여유롭게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께는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돌고 돌아요. 하락장은 공포를 주겠지만 반대로 상승할 땐 또 무엇이다?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상승을 좀 준비하기 위한 현재 구간은 자 쉬어가는 구간으로 마음을 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에요. 삼성도 600%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1000% 올라가는 장입니다. 1년 동안. 그러면 당연히 변동성 있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만큼 또 하락이 있을 수가 있겠죠. 분명한 거는 자 하락은 제한적이고 또 하나 ETF 지금 무리하게 매수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SK하이닉스발 인버스 지금 곱하기 종목들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반대로 이렇게 인버스는 또 곧버스가 좋은 거는 이런 하락장 때 큰 관심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이런 증권사에서 만드는 ETF는 오늘 같은 날 정말 좋겠죠.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쏠리잖아요. 자, 돈 많이 벌 겁니다. 누가? 여러분이 아니라 이 상품을 설계한 기관이나 증권사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라는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릴 거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자,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발, 삼성발, 코스피발, 인버스 관련 종목들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딱 그 시장, 그날 딱 전략적으로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짧게 치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반등장 애매하다 하시면 자 반등장이 온다. 결국에는 대형주라든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이런 조급함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아마 그림이 나오겠죠. 그 그림을 보고 판단은 늦지 않고요.
항상 하락장에서는 현금 비중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야 뭘 사도 수익을 내는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훨씬 수월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멘탈 관리, 마음 관리 잘 하셔가지고 자, 정말 길게 하반기까지 전략적으로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자, 그런 관점으로 너그럽게 여유롭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금돼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을 항상 함께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